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꼬리라고 합니다. 꼬리는 실종 교감을 진행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실종 교감을 끈기 있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다른 분에게 신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무슨 실종 교감을 하게 되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네, 그게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 여부가 달라지겠죠. 먼저 교감을 했을 때는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네, 그래서 우선은 아이가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봤어야 됐어요. 아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몇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야기로만 오는 부분은 고양이들은 살짝 미묘해요. 거짓말을 곧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해요. 네,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욕도 하니까요. 욕하는 고양이들 있어요. 네, 그런데 우선 네, 주신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지내고 있는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지. 네, 그렇게 하셨고, 다른 고양이들에게 쫓기지 않고 굶지 않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도 현재 상황을 지금 환경과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꼬리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생긴 것인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데 꼬리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너를 찾을 수 있게 지내는, 너가 지금 지내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길 원하신다라고 했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망했을 때는 이 이야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거든요. 우선 교감을 했을 때 살아있는, 제가 실종 교감을 많이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구나, 이 아이가 죽어있구나. 그리고 공통된 것들도 있거든요. 일단 죽은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질 않아요. 춥지도 않고, 무언가 고통이 있지도 않고 갈증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 배가 고프고 갈증이 있고 주변 환경에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이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처음에 꼬리를 교감했을 때 본 위치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스팔트가 있고 잔디가 있고 그 경계석 같은 곳에 따라서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만약에 똑같은 모습이 또 보인다면은, 아이가 위치를 이동해 있지 않고 똑같은 장면이 계속 보인다면은 이 아이는 그곳에서 사망했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보아서 또 사망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적으로 일단 사망한 아이는 활력이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따뜻함보다는 오히려 차분함이 많이 느껴지는 케이스거든요. 에코들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경우는 그래요. 일단 살아있는 아이, 죽어있는 아이를 판별했을 때 꼬리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감할 때 살아있었고 오늘 교감에서도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요, 실내였어요. 실내 모습이었어요. 밖이 아니고요, 실내에 있어요. 먼저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길도, 사람의 손길도 타고 있구나, 손길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졌고요. 편안한 상태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괜찮은 상태라고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긴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편안까지는 아니고 살짝 그냥 괜찮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상태가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더 있어요.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늙은 묘였거든요. 늙은 고양이에요. 네, 그 늙은 고양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지내고 있는 환경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모습에 제가 본 모습을 전해드리면요. 밖은 아니고요. 실내, 그리고 현재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에게 쫓기지 않고 굶지 않고 밥은 잘 먹는지, 네, 이 질문이거든요. 엄마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부탁해 라고, 네, 방문한 목적을 전했고요. 두 번째 주신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고양이가 있긴 해. 그러나 쫓기지도 굶지 않고 있어. 그래서 굳이 여길 떠나야 하는지 아직은 생각이 들고 있지 않아 라고 합니다. 지금 꼬리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생겼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합니다. 친절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대해주긴 해 라고도 합니다. 아직은 믿음이 간다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살짝 긴장하면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관찰 중, 네, 지켜보는 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믿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엄마는 꼭 다시 돌아와 주길 원하는데 꼬리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여기에서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사실 밖에 나가는 것에 도전이 돼 라고 합니다. 꼭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당장은 편안하니까 라고 합니다. 너를 찾을 수 있게 주변에 보이는 것이 또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말 그대로 붉은색 지붕이 하나 있어요. 붉은색 지붕. 네, 붉은색 지붕이 있고요. 1층이고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에 보이는 건 붉은색 지붕이 보여요. 네, 내가 사는 집이 1층이 붉은색 집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1층에 붉은색 집이 있어요. 네, 다른 특징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요. 지금은 실내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 한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붉은색 지붕을 한 것이 보이고요. 1층, 네. 네, 남겨주길 원하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길, 그런 마음에 널 꼭 찾고 싶다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곳도 괜찮아.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집을 나가서 꼬리도 무섭고 힘들진 않은지 너무 걱정이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지내주길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꼬리도 지금 엄마와 같은 마음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만날 수 있게 노력해보자 라는 말 전했습니다. 무서운 곳에 있지 않아 힘든 건 없어 라고 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찾아갈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강제로 뭐 이렇게 입양되듯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따라간 것 같아요. 어떤 친절한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 싫지 않아요. 그래서 여길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나가는 것도 이제 도전이 돼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좋다,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꼬리 엄마만 애타고 있어요. 사실은 꼬리는 그렇게 애타있지 않아요. 엄마한테 돌아가야 돼, 무서워,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살만한데 있을만해 이러고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한데 그거예요. 그냥 뭔가 위기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는 않아요. 조금 뭐랄까, 엄마는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아이한테 그거를 뭐 왜 그러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향은 지금 아니고요. 일단 아이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아니, 붉은색 지붕만 보고 찾는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저도 뭐라고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길에 있지 않고요, 실내에 있기 때문에 찾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포스터를 붙여서 전화 오길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걸요. 지금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